네, 오늘은 2017년 12월 20일 달력이 말하는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네, 빨간 날 대통령 선거일날, 네, 임시 공휴일이죠. 네, 그러나 일부 달력에는 저 빨간 글씨가 안 있고 정상적으로 검정 글씨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난 달력을 갖다 놓은 듯한 그런 것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앰프처럼 확대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하나 계측기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진단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만물이 그렇게 계산기 두들기도 계산이 의해서 다 잘 되겠습니까? 영화에서 보듯이 아바타 조정하듯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리모컨처럼 스마트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풍진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쓸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그렇습니다. 윤택한 세상, 풍진 세상이 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숟가락 놓기 전에는 그래도 한 번은 노트가 맞을 것이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해 한 해 달력을 넘기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참으로 좋은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네, 우리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빌 게이트, 스티브 잡스, 하나의 단체가 됐든지 또는 정치를 하고 있는 당에서 그런지 국가에서 그런지 이쪽 밑에 남한에서 전투가 일으켰던 해전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명랑이라는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이순신 장군의 말 한마디가 전투에 좌지우지할 정도에 하면서도 승패가 가름이 되는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바둑에서도 하객진 전투라 그래서 하객진, 학이 날개를 펼친다. 그래서 날개를 펼치게 되면은 쫙 해서 양쪽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격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요. 양쪽이면 여당, 야당을 또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한 나라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가 나라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래도 몰락몰락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치고받고 하더라도 딱딱하게 부러지더라도 나라를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부드러운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협력하는 자체. 그렇습니다. 독도에다가 핵을 갖다 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니면 연평도를 사서 아니면 무인도를 사가지고 그쪽에다는 중국에서 만들어져 있는 사드를 하나 사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동쪽에는 미국에서 태평양으로 넘어오는 그쪽에 무기를 사가지고 배치를 하게 되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가지고 사드로부터 곤욕을 치르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중국에게도 무기를 사줬고 미국에게로부터 또 무기를 사줬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무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눈치 보는 상황이 아니다 할 때 글쎄요, 우리가 팔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당연히 사야 되겠죠. 좀 아쉽습니다. 쩌느 전쟁인데 말입니다. 결론은 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보다 진한 경우는 돈이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국제 간에도 경제 전쟁이 보이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1대1로가 그렇듯이. 네, 우리나라 사람이 성격이 좀 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사탕 같은 경우도 끝까지 빨아먹는 경우가 많이 드물죠. 네,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네, 사탕을 입에 넣고 조금 빨아먹다가 네, 중간 정도 가서는 아가작. 네, 그래서 깨물어 먹습니다. 성격이 급하다. 네, 빨리빨리. 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만은 그렇다 그러면 이쪽에 동쪽에다가 독도에다가 이렇게 핵을 갖다 놨으면 아마 여기 있는 일본 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를 얕잡아보지는 않았을 건데 말입니다. 독도가 좀 작다고요? 뭐 저반시설 들여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세금요? 근데 안 거도 됐죠. 네, 비리, 부조리. 네, 그것만 갖다 한다 하더라도 이쪽에 저반시설 크게 해놔가지고 거기다가 핵을 시설할 수 있었을 때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쪽 육상하고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환경으로부터 저촉되는 위험, 불안, 심리도 굉장히 미흡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그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되어져 봅니다. 물론 국내에 이쪽에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소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이 국방비 같은 경우는 조달이 하는데 별로 애로사항이 눈먼 돈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데만 정상적으로 잘 걷어들이고 그런 쪽으로만 잘 누수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면은 저반시설이라든지 핵시설 이쪽에 군인도시처럼 만들어서 국방을 튼튼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럴 수도 있다고라고 봐지기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쪽에 그렇죠? 몽고 밑에 있는 이쪽에 그런 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런 거 있다 하면 무시당하는 일이 많이 좀 드물지 않겠습니까?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외국어 앞으로 배울 일이 많이 얻게 될 겁니다. 통역 그지 않습니까? 선진국 구글을 따라가서 구글을 배우게 되면은 웬만은 다 해줍니다. 제가 옷을 좋아하는데 옷순 옷나무가 있다. 이제 굉장히 참옷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나무 담벼락 와서 배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옷순이 있다 그러면은 이 옷순 있는 위치에서 나의 위치 정보 있지 않습니까? 기억을 해놓고 다음에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게 세계적 구글 회사에서 지향하는 건데 그게 뭡니까? 그저께 알파고에서 나왔다시피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컴퓨터 그 수없이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 빅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인간의 두뇌 그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능가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것이 바둑 대결이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휴머니즘이 메커니즘한테 졌죠. 졌습니다. 휴머니즘이 인간이 기계한테 졌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그런 것이 될 거고요. 사람의 일손도 그만큼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 일본 트폴러 박사님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4의 물결, 제4차 산업이 정착화가 되게 되면은 로봇가 현장에서 다 일을 하게 될 것이며 무인 자동차가 우리를 편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또한 코딩 기술을 인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한층 더 발전이 되면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계가 거의 대체가 많이 될 겁니다. 우리는 현재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2세들, 커나가는 청소년들 그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걱정이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대세를 바라봐야지
아까 잠깐 바둑을 보여드렸습니다만, 네, 쌈짓 뜨면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그만 데서 거기서 쌈짓 뜨고 대세를 못 보면 진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바둑 격언에서 이야기할 수 있죠. 판세, 대세, 전체 큰 판을 바라봐야 되는데, 큰 그림을 그려서 큰 글에 담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옹졸할 때는 옹졸해야 되겠지만, 옹졸한 걸 다시 타파를 해서 그게 큰 망망대해로 갈 수 있는 대체 능력을, 그런 매뉴얼을, 그런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되는 우리 후손들, 우리 2세들, 우리 청소년들,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까. 밝은 미래를, 해를 뜨기 위해서는 우리도 나름대로 진짜 진정을, 진실을 찾아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쩌느 전쟁, 네, 그러니까 네, 경제죠, 네, 무역에, 네, 그게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에, 자, 중국에서 1대1로라고 하는 게 시진핑이 거들어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우리도 아시아 하이웨이 그러듯이 그런 개념으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 보면은, 그게 쩌느 전쟁을 개별이 아니라 쩌느 전쟁에 우리도 알고 대처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다.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여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아시아, 여가 중국, 여가 몽고, 러시아 쭉 또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좀 가서 섬나라 영국까지, 독일, 프랑스 쭉 이어서 내려오게 되면은 여가 베트남, 필리핀, 여가 우리가 보통 남중국해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오바마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오바마는 이쪽에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태평양이지 않습니까? 이쪽에 같은 경우는 인도양인가요? 네. 그래서 태평양 건너서 일본이 사이에 껴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USA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오바마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이거 남태평양, 이거 신경 좀 안 쓰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도 경제가 클 만큼 컸습니다. 어깨를 같이 갑시다. 얘기하니까 오바마가 버럭 화를 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버럭 오바마죠. 네,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중국해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줄 수 없는 것이죠. 남중국해를 내주게 되면 여기에 베트남 있고 여기에 필리핀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하게 되면 군사기지가 여기에 전투기지로서 나와 있는데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줄 수가 없다. 오바마가 그렇게 하니까 시진핑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대로 쉽지는 않군. 하고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토로 되어져 있는 육지로 되어져 있는 거기에 여기 한국 땅이 있고 일본 땅은 태평양 사이에 낑겨 있죠. 그 다음에 좌측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서쪽으로 되어 있는, 중국에서 서쪽으로 되어 있는 약간 위가 몽고고 여기가 러시아, 그 다음에 쭉 빠져나가서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 영국은 섬나라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쭉 가면은 중동권에 있어서 이란, 이라크 쭉 내려와서 수단이 있고,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거를 1대1로로 쉽게 해서 무역을 이렇게 해서 개척을 해서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진핑 중국의 전략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중국이 여기 지금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청년들이 베이징 수도권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 수도권 올라오는 청년들을 먹여 살리고 사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려고 그러면은 1년에 8% 성장을 해야지만이 요 농촌에서 올라오는 청년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답니다. 그런 고용 창출하기 위해서 8% 성장을 해마다 지속을 해야 되는데 만만치를 않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지 않게 시사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신경을 쓰면서 견제를 해나가는 거죠. 이거 우리는 중간에 껴서 그런 것이 부분이 아니고, 이거
무기전쟁처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무기전쟁이라는 건 뭡니까? 다시 쩌는 전쟁, 경제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8%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8% 성장을 못하게 되면 의자를 내줘야죠. 후임한테. 그래서 이쪽 남중국해를 주도권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오바마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쪽에서 1대1로 해서 육지 쭉 이어서 해상로 안에까지 이렇게 해서 인도양 안에까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개척해 나가고 있는 무역전쟁이 1대1로인 것입니다. 1대1로. 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할 정도로 아까 명랑 얘기했다시피 그렇습니다. 엘빈 토플로 제4의 물결. 앞으로 제4차 산업이 정착이 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힘들어지기 이전에 우리도 정말 우선을 생각하고 나라 발전을 생각해서 힘을 모을 때는 좀 모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12월 달에 넘어가기 전에 간절한 마음이네요. 참으로. 오늘 대통령 선거일인데 많은 생각이 드는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은 따뜻한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하고 주변 이웃들과 어울릴 때에 비록 잠시 어스름하게 산티날 지역에 보일지라도 그거를 흠잡기보다는 따뜻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주변 이웃님들과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사건 사고 없이 태풍, 지진, 해일, 산사태 이와 같은 자연재해 없이 인위적인 전쟁 피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풍요롭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끝으로 포스팅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같이 하면서 하시는 일에도 날마다 발전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